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 국내 시장,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와중에서도 자산 증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큰 수익을 창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왜 도대체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방에서도 제가 이제 아카데미 컨텐츠 5분 보기 해갖고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조정이 또 한 번 크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110달러 미만의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또 좋은 또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데널레이션 발표 분석 노트도 제가 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고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 이제 매수 하락 가능성 오늘도 동영상을 또 다시 한번 또 커뮤니티 컨텐츠를 살짝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M7 이 대형 기술주의 하락세가 2000년대 초반 닷컴 그 거품 붕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는 기술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빈 껍데기에 불과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M7은 여러분들 달라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실적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M7은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의 대형 기술주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죠. 이들 기업은 이제 각각 분야에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새로운 산업에서 뛰어들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이제 막대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M7 이제 7개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기간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처럼 4, 5년, 3, 4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1, 2년만 봐도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엔비디아는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따로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 이게 7월 23일 아카데미 컨텐츠로 제공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잠시 보이면 예, 저희 아카데미 가족분들에게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월 초에 이제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갑니다. 엔비디아 본사 쪽은 아니지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이 해외 증권 투자 관련된 분들과 미팅을 또 진행을 하고 이틀간에 걸쳐서도 진행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 지금 이 국내의 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관련된 뉴스나 수주 계약 관련된 뉴스를 제외하고 앞으로의 향방과 흐름에 관련된 뉴스는 반은 듣고 반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바르지 않은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달라요. 지금 악령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주가 떨어졌다, 엔비디아 천하가 균열된다, 애플은 구글 칩을 택했다. 마치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 관련 뭐 수주 계약 관련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저성장 관련된 그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가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해외 관점과 해외 이제 관계자분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이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이 애플과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방과 흐름에 관련된 뉴스는 반은 듣고 반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필터링 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 그리고 지금 이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엔비디아가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와 접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이 대선 관련 이슈가 터지기 훨씬 전이죠. 터지기 훨씬 전에 이제 6월 말 매수 가격을 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에 이제 이거를 아카데미에서도 저희가 공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1차 매수 관련, 2차 매수 관련, 이건 뭐 유튜브 채널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고, 이거에 이제 주식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 주식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그런 어떤 펀더멘탈과 시장 지배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깊이 있는 시장 분석,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사업 모델에 대한 철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자율주행차,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품까지도 직접 해외 관점, 그다음에 이제 해외 관계자와 소통을 통해서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을 했고, 투자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드렸죠.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한다면 가깝게는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하락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좋은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어, 올바르게 뛰고, 그리고 특별한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또 분들이 자산 증대를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분석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5세대 고대역 복 메모리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8월에서 9월 중으로 승인을 받을 전망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세대 이제 블랙엘 시리즈죠.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언급을 했던 블랙엘 시리즈 B100, 그 다음에 B200입니다. 현재 H100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력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그 수혜주가 또 이제 따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해외 기업을 그렇게 해갖고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의 HBM3E가 이제 탑재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HBM3는 기존 메모리보다 높은 대역폭, 그 다음에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더욱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HBM3E의 양산을 삼성전자가 시작함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그와 동시에 메모리 이 공급선이에요.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MS, 그 다음에 구글, 북미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속화하는데 앞으로 필수적인 어떤 뿌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글 뭐 애플이 구글을 썼다, 엔비디아가 망한다는 식의 그런 보도는 잘못됐습니다. 예, 그 수요 때문에 진행이 됐다는 것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에 따라서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향후에 결론은 뭐냐? 메모리 부족 사태나 가격에 대한 이 변동성 있죠.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보면 내년부터 이제 블랙엘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20%에서 30%까지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엔비디아의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여지없고 AI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의 HBM3E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은 엔비디아는 더욱더 강력한 성능의 제품을 제때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가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겠죠. 뭐 일단 2분기 실적이 8월 중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광복절 전후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또 오픈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HBM3의 본격 양산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왔잖아요. 그것 또한 엔비디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활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그 최태원 회장이 뭐 향후 2, 3년은 끝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곧 엔비디아의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블랙엘 외에도 뭐 이제 루빈 울트라, 루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또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출장 때도 이런 부분들을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보다는 올바른 정보입니다. 올바른 정보. 예,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닌 기업의 실무진들, 관계자 제가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유튜브 채널 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매수 매도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받고 싶고 함께 소통을 해서 이 어려운 투자 시장에서 좀 한번 자산 증대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입니다. 가족방 입장 신청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저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 이게 껍데기적인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조인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3E의 승인은 엔비디아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예, 뭐 공급의 안정성, 시장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은 참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성능 향상, 실적 개선 등의 요소들이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앞으로 견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블랙엘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거예요. 블랙엘도 보시면
이게 새 산업 혁명의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죠. 머신러닝 작업을 AI가 이 머신러닝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이며 또 전력 효율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슈를 불러올 거예요. 이 댄스 FP4 텐서 연산이라고 하는데 최대 7 페타플롭스라고 하거든요. PFLOPS 제가 지금 공부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연산이 또 진행이 되고 메모리가 192GB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그러니까 거의 뭐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 대역폭도 초당 8TB, 전력이 700W입니다. 쉽게 말해서 B100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AI 연구, 그다음에 뭐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작업에 적합한 GPU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뭐 스스로 학습을 또 합니다. 예,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자율주행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유용합니다. 인간보다 더 빠른 예측과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엘 B200인데 B200은 또 B100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GPU입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B100이 최대 7페타플롭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텐서 연산이 최대 9페타플롭스 그리고 또 이제 스페어스 그 FP4 텐서 연산이 최대 18페타플롭스까지 이제 올라가요. 그 14페타플롭스거든요. B100이 그보다 이제 4페타플롭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대역폭도 8TB로 동일합니다. 전력이 1000W 사용하고 B200이 1000W 300W B100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더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복잡한 AI 모델을 처리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 뭐 교통 흐름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움직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스 CPU를 결합한 강력한 슈퍼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랙엘 시리즈가 AI 뭐 이제 연구자, 기업 뭐 이런 산업에서 더 빠르고 강력한 어떤 그런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탄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애플과 관련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GPU와 TPU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참.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 뭐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 안 좋은 얘기들을 쓰는 기사 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기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GPU와 TPU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TPU의 역할을 보면 구글이 개발한 AI 처리 전용 칩입니다. 특히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딥러닝 모델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근 구글이 이제 이 TPU가 애플의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거기 이제 초기 단계 훈련에 사용된다는 그런 이 기사들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AI GPU 수요 감소 우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독점이 깨지나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나 TPU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AI 이 GPU를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TPU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범용성에서 엔비디아 GPU보다 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HBM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TPU를 포함한 AI용 뭐 ASIC 주문용 반도체 칩들은 모두 HBM을 필요로 해요. HBM은 고성능 메모리고 AI 모델 훈련 시에 대규모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TPU의 사용이 증가가 되더라도 HBM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실제로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겁니다. 국내 전문가한테 듣지 않습니다. 왜 해외 기업을 국내 전문가한테 들어야 돼요? 해외 관계자분들한테 들어야죠. 그것도 실제 산업에서 뛰고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저는 커뮤니티에서 무한대로 공유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일반 주식 정보방 뭐 불법 리딩방이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어, 뭐 예를 들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개의 정보를 드릴지언정 특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린다 이 얘기예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리고 애플은 일부 AI 그 모델 훈련 단계에서 구글의 TPU를 사용을 하지만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뭘 사용합니까? 예? 엔비디아 H100 GPU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왜 기사화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 본체, 데이터 센터. 거기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닙니까? 이거는 엔비디아의 AI GPU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TPU의 역할은 아, 구글이 개발한 AI 처리 전용 칩이고 특히 이 텐서 플로우 기반 딥러닝 모델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TPU는 AI 모델 훈련과 추론 작업에서 이제 효율적이고 한계는 있습니다. 구글의 TPU가 애플의 초기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이 기사에 따라서 엔비디아 AI GPU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고 TPU는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적이다. 예? 어떻게 보면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TPU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연산 패턴을 효율적으로 뭐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다양한 한 작업에 이제 대응이 돼요. TPU는 근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유연성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엔비디아 GPU 비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GPU는 높은 영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각을 시켜야죠. 그래서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뭐 역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또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냉각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은 근본이다. 이천지처럼 이 성장과 함께 GPU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뒷받침하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사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꾸 해당 기업, 자꾸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내려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 GPU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뭐 특히 냉각 솔루션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다. 투자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 투자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시티, 뭐 자율주행차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이 관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고성능 컴퓨팅 AI 발전과 함께 냉각 솔루션, 저희는 이거에 대해 이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냉각 솔루션의 중요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세상에 어떤 것을 원할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성장 잠재력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올바른 정보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입장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 또 금양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